6단원 최대 치수와 미분 설명하겠습니다. 1번 다음 여러가지 함수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자, 구간 내에서 가장 큰 y값을 가질 때 그때가 최대고 가장 작을 때는 최소죠.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죠. 너무 두껍나? 뭐 표현을 하자면은 이 점이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다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첫 줄에 있는 4개의 함수에서는요. 최대랑 최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4개 중에서 첫 번째 그래프만 구간이 닫혀있어. 닫혀있다는 뜻이 뭐라 했어? 양 경계를 포함하는 거라 했어? 포함하고 연속이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닫힌 구간이 아니지만 최대 최소는 가지고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여기는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가 없습니다. 점점점 여기로 다가가긴 하지만 정확히 얼마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가 없는 거야. 자, 이것도 최소만 존재하고 여기는 최대만 존재. 최대는 있지만 최소가 없죠? 그러면 닫혀있지 않으니까 그 양 경계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값이 없구나.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게 닫힌 구간이라는 거. 전부 다 연속인 함수네요. 자, 맨 아랫줄은요. 어때요? 양쪽 모두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지? 얘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고 마지막 그래프도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닫힌 구간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연속도 만족해야 돼. 그 정리를 쓰려고 해. 우선 가정을 할게. 연소함수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인 경우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얘가 바로 앞에서 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는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존재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원 이름이 최대와 최소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구간이 주어졌을 거야. 어떤 구간 내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하는 거 알아볼 거야. 그럼 2번 넘어갈게요. 자, Q1의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그 구간 A 이상 B 이하인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쓰래요. 여기 다 힌트가 있어요. 최대값은요. 자, 이때는 구간의 끝에서 존재했죠? 그 다음에 이 점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극대. 그러니까 극대 또는 양 경계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야. 반대로 최소는요. 극소 또는 양 경계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거 정리할 거야. 이번에서는 이론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 1번 최대값. 구간 내의 모든 극대값. 구간 내에서의 모든 극대값.
그리고 경계값 FA, FB 중 가장 큰 값. 똑같고 구간 내의 모든 극소값과 FA, FB 중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3번은요.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다음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최대 최소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돼. 자, 1번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할게.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이고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먼저 프라임 함수를 그려볼게요. 지금 그린 함수는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과 2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 프라임의 역할은요. 함수값의 부호 판정한 데가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f를 그릴 때는요. 2를 경계로 해서 1보다 작은 값은 프라임이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 증가.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 2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값을 좀 구해볼게. f1의 값은요. 얼마지? 14에서 10을 뺐으니까 3이고 f2의 값은 2 넣으면 얼마일까? 16 빼기 16, 40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간 내에 0과 3 사이라 했거든요. 0과 3도 구해볼게요. f0은 마이너스 2고 f3은 7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점이 1,3이다. 이 점은 2,2이다. 많이 올라가서 이 점쯤이 3,7이고 0, 마이너스 2다. 그래프를 완성하면은 보이죠 눈에?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구나. 여러분 좀 빈 공간 남겨뒀을까요? 이거 수년 전에 현우진이 설명한 내용인데 그때는 EBS 강사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여기가 좀 많이 비더라고. 여기 좀 쓸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자, 당구장 표시. 자, fx가 하나는 중근, 하나는 다른 근을 갖는 이런 꼴의 fx가 있습니다. 이 식을 미분을 하면요. 앞에 미분해서 2배의 x-a 곱하기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그대로 곱하기 뒤에 있는 식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x-a로 묶어주잖아. 정리해서 3a-a-2b가 된단다. 자, 그럼 0이 되는 x값이 누구랑 누구다? a하고 3분의 a 플러스 2b가 돼요.
방금 그래프 그린 것처럼 그려볼게요. 얘도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여기가 a고 이쪽은 3분의 a 플러스 2b 되겠죠. 프라임 함수의 역할은 함수값 변화를 보는 거라 했어. 뿔맛뿔로 변화하니까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된다고 했어. 대략 그려봤어? 자, 그런데 저기 fx는 0이다 근이 뭐니? 처음 식이 0이다 하면은 근이 a하고 b가 나오지. a가 바로 무슨 근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이야, 중근. 그래서 a일 때 여기 함수값 있지. 여기 좌표가 a, 0이거든.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그럼 또 다른 x축과 만나는 점은 b지. 그 다음에 여기 극값을 가질 때가 3분의 a 플러스 2b야. 그런데 너희 내분점 혹시 기억나? 이 길이랑 이 길이 비가 몇 대 몇일까요? 2대 1이에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같은 y값을 갖는 두 개의 점이 있어. 그 사이에 누가 있어? 또 다른 극값을 갖는 점이 있어. 그러면 같은 y값을 가질 때랑 또 다른 극값을 가질 때랑 그때 x 좌표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라고. 이게 비율 관계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저 극값을 갖는 점 찾을 때 2대 1 관계로 바로 찾아도 돼. 만약에 진짜 만약이야. 여기 a가 0이고 b가 3이라 해봐. 그러면 극소를 갖는 x값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극소일 때요. 극소일 때 y값과 같게 극소일 때 y값을 쭉 연장해서요. 여기 또 만나는 점 있죠. 자, 이 점과 극대일 때 x값 좀 표시해 볼래? 저 극소 가질 때랑 극소값과 같은 y값을 가질 때랑 중간에 극대값을 갖는 x값 있잖아. 여기도 몇 대 몇이 된다? 여기도 똑같이 2대 1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편하게 그려보려고 미리 설명했어요. 언젠가 할 건데 그냥 설명할까? 왜 2대 1인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수투 내용은 아니야. 미적분 내용은 아니고 미적분 2 내용인데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변곡점이란 곡선의 개형이 뒤바뀐 점이야. 지금 위로 블록 가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점이 있거든? 그거를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 해요. 이제 변곡점은 미적분 2에 가서 배울 거예요. 변곡점까지 끼면요. 여기 길이비가 다 똑같아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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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는 듣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요. 미적분 1 내용인데요. 변곡점을 활용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한번 이제 소개한 자리를 마련해봤고요. 넘겨볼래요? 지금 애매해. 대수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개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 이거는 제외할게. 그냥 들어나 봐볼래?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 혹시 이 부분 삼각함수의 최대치수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해보세요. 영상 보거나 해서.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둘의 함수가 같은 a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어떤 식을 정리하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한쪽은 사인이고 한쪽은 코사인이니까 다르잖아. 어느 하나를 바꿔줘야 돼. 근데 되도록이면 제곱을 바꿔준 게 편해.
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바꿔줄게요.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랑 같다 해서 fx는 2 사인 세제곱 x 더하기 3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나는 이제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사인의 0과 2파이 내에서 존재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반드시 범위까지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gt라 놓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3차 함수죠. 미분을 할게요.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6t하고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G'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얼마라? 0과 1이 되겠지? 자, 너의 역할은, 프라임의 역할은 부호 판별하는 데만 의미가 있다 했어. 뿔마 뿔로 변화하니까 G의 함수는 0과 1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된다고. 그래서 0, t에 0 넣어주면요. 여기 0, 0 되어서 3이 되고 t에 1 넣어주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했지. t의 존재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t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여기야.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치환하면 그 구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거 꼭 잡아줘야 돼.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었을까? 여기 스마일 표시 나와있죠? 둘 중 어느 하나의 함수로 정리하라고. 다음 4번 할게요. 4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4차 함수입니다. 다음 4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하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경계의 양 끝점과 극대극소라 했으니까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돼.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 되고 4하고 묶어내면은 1, 0, 마3이 1로 되니 1로 2번 된다 얘들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 이제는 도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앞에 점을 마이너스 2라 하고요. 뒤에를 1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근데 1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아까 말했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중근을 가질 때는 x축에 접하게 돼. 그 다음 3차 함수는 바로 그리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한다면요. 양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은 여기 음수되거든? 그래서 음의 값을 갖고요. 음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 값을 x에 0을 넣어보면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 넣어도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너희가 판단할 수 있겠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랑 1인데 1에선 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통과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넣으면 함수값이 음수거든. 그래서 음수에서 음수 지나면서 1에서는 중근이니까 접하게끔 그려주면 돼요. 이 식이 바로 f'x의 그래프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f를 그려볼게요. 프라임 너의 역할은 뭐라고?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거라 했거든. 마뿔뿔. 값도 조사해야겠구나. f-이 얼마니? x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11이고 x에 1 넣어주면요. 얼마요? 13, 22니까 16인가? 자, 프라임이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음수니까 쭉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는 증가. 1,16 지나고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증가.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번 그래프에서는 최대는 없고요. 최소값만 마이너스 11하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차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 중근을 갖잖아요. 프라임이 중근을 갖게 되면은 1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겨 얘들아. 중근 가질 때는 그 값 안 가죠. 2번은 4차함수인데 이번엔 구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시작해볼까? 가장 먼저 미분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이 된다. 인수분해 했고요.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 0과 3이거든. 여러분 이제 그래프 개형이 좀 익숙해졌을까요? 3차 함수는요. 최고차항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최고차항 양수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 최고차항 양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리고 0에서 무슨 근을 갖니? 중근을 갖잖아. 그럼 여기 극대 또는 극소인 점에서 x축에 닿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0,0을 하면서 중근이니까 0,0에서 접하게 그려. 그런 다음에 올라갔다가 슉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면 돼. 제가 지금 그린 거는 f'x예요. 너의 역할은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니?를 보는 거라 했어. 자, f를 그리기 전에요. 함수값도 알아봅시다. f0은 b고 f3은 81, 108, 마이너스 27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구간이 1에서 4네요. 1 넣어주면은 (0,b)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좀 내려가죠. 그 다음에 3, 더 많이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4, b 0일 때는 함수값이 같네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내려와이 계속 내려가. 3일 때가 최저고 이게 쭉 올라가. 근데 우리는 1부터 4까지만 본다 했잖아. 여기만 살펴볼 거야. 그래서 3일 때가 최소네. 문제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라 했고 4일 때가 최대네. 최대값은 F4이고 걔가 3이에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b는 3이고 a는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됐다면 넘겨볼까요? 포물선 하나 그려볼래? 9-x제곱 꼭지점이 0,9고 x절편이 -3 하고 3이 되게.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a, b고 선분 a, b와 이 곡선을 둘러싼 부분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을 그리래요. 사다리꼴 이런 식. 사다리꼴 보이지?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포물선 1을 지나는 점을 하나 잡아줘야 돼. 되도록이면 1사분면의 점을 잡아주세요. 자, 이 점을 저는 P라 하고 A, 9-A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이런 도형에서 넓이 많이 구해봤잖아. 이 길이가 A잖아, 얘들아. 그럼 똑같이 대치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SA라 표현을 할게요. 2분의 1의 윗변 2A 더하기 아랫변 6 곱하기 높이는요, P의 Y좌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전개하면은 -A 세제곱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27이 돼요. 주의할 거, 요 A는요, X좌표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미분을 해볼까? A에 관해서 미분하면 -3A 제곱 -6A 플러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서 A 제곱 플러스 2A -3 인수분해까지 해주십시오. 그 값을 갖는 A의 값이 -3과 1이거든? 근데 사실 -3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구간 밖의 점이거든. 우리는 이럴 때만 조사하면 돼. 이왕 좀 확인해볼까 그래도. 자,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자, 프라임 함수는 이렇게 위로 올르게 된다. 부호의 변화가 마뿔 마로 오게 되어서 실제 그래프는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형태가 돼요. 이 정도의 0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거니까 어쨌든 A가 얼마일 때 최대다? 1일 때 최대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사실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간 내에 존재하는 A값은 단 하나만 결정돼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아, 1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최대값을 갖겠군 해서 S1만 구하면 돼. S1을 구해보면은 36 빼기 4니까 넓이 최대값은 32다가 구해지는 거야. 지금 초반에 얘기했잖아. 최대 또는 최소는 양 경계와 극대 극소에서 찾는 거라고. 근데 양 경계에서 값을 포함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있는 점 딱 한 개 나올 거야.
최대 최소 문제가 쉬운 이유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요. 미분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둘 중 하나만 답이 돼. 그래서 그 값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 되니? 다음에 6번.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조금 원뿔을 그려주시고요. 그림이 나와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원뿔 보여? 바닥에 있는 선은요, 그 밑면에 지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원뿔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또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 어머, 다 점선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원기둥이 내접해 있어요. 밑면에 반지름은 1이라 했고요. 자, 직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원기둥의 반지름을 R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원뿔에 높이까지 그어주세요. 저는 높이를 H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도형 문제가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원기둥 원뿔 많이 그려봤잖아. 그리고 도형이 나오는 문제는 대다수가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요. 자, 큰 원뿔 보세요. 큰 원뿔의 반지름은 1이고 높이가 h니까 반지름과 높이 비가 1대 h예요. 1대 h.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면은 여러분 여기도 원뿔 보여요? 이렇게 원뿔 보여요? 큰 원뿔과 이 윗부분 원뿔은 닮음이거든요. 근데 이 원뿔의 반지름은 R이야. 내가 밑에 반지름 R로 잡았잖아. 그렇다면 이 원뿔의 작은 원뿔의 높이는 뭐다?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H라 했으니까 R이면 여긴 얼마다? RH. 오케이, RH. 그래서 여기 원기둥 높이가요. H 빼기 H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식을 이제 세워보겠습니다. 부피는 파이 3분의 1부터 써야겠네. 아, 미안하다. 원기둥인데. 파이 R의 제곱 원기둥 높이는 H-HR이에요. 전개하면 파이 R 제곱 H 빼기 파이 R 제곱 R 세제곱 H. VR로 써줄래요? R에 관한 식이라고. 여기서 R은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반지름을 구하라기 때문에 R을 염두에 두고 식을 세웠어요. 이제 이 식을 미분할게요. R에 관해 미분하면은 파이 H는 상수로 생각하고 R 제곱 미분하면 2R이지? 그래서 2R 파이 H 빼기 파이 H는 역시 상수 생각하고 R 세제곱 미분하면은 3R 제곱 한 다음에 파이 H가 곱해지는 거야. 공통인수는 파이 RH 가로하고 2 빼기 3R. 이 0되는 R 값은 여기서 0되는 값은 0이고 이쪽에서 0되는 값은 3분의 2거든. 근데 R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 했잖아. 근데 얼마밖에 없어. 저 범위에 속하는 게 3분의 2만 유일하게 존재해. 답은 3분의 1하고.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여기도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 그리고요.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어저께 수행할 때 많이 했었거든? 그 포물선이 어딘가에 점 P를 잡으래. 그래서 점 P랑 3,0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점을 찾으라 했거든? 그럼 누가 제일 가깝다 했어? A에서 P까지 거리가 아이고 이게 삐뚤삐뚤해질까? 이 거리가요. P에서의 접선과 무슨 관계 있을 때? 수직 관계 있을 때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P란 점에서 접선을 긋고 걔랑 AP가 수직일 때. 그래서 저는 P 좌표를 T, T제곱이라 놓을게요. 이 길이가 L이에요. 아주 열심히 설명했는데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점 P에서의 기울기와 곱하기 AP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기억합니까? 자, 점 P에서의 기울기는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x좌표 t를 넣어주면 되거든? 미분하면 2x 거기다 x좌표 t 대입해서 2t. 두 번째로 AP의 기울기는 두 점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t-3분의 t제곱의 곱이 -1이다. 양쪽에 t-30 곱해서 정리하면 2t 세제곱 플러스 t-3은 0이라 라는 식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t면 되네. 이 플러스 2t구나. 그래서 t를 구해보니까요. 이 뒷부분은요. 해가 안 나와요. 여기 판별식보다 작게 나와요. 그럼 가능한 해가 여기서밖에 안 되겠네. t가 1일 때 따라서 t가 1 하고 나왔으니까 그때 p좌표가 1,1이고 a랑 p 사이 거리 그때가 최소값이거든.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다. 1,1과 3,0 사이 거리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